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풍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 아니면 통풍이 한 번 온 다음에 두 번째 발작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 K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하나 있어요. 이 질환을 겪으신 분들은 정말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징적으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이 질환,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이 오래되고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바람만 불어도 발이 아프거나 손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은 통풍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증상과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방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풍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퓨린이라는 성분을 인체에서 대사시켜서 남은 산물인 요산을 적절히 내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 요산이라는 성분이 혈액 내에서 농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렇게 요산의 혈액 내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요산이 결정을 만들게 되고, 이 결정이 관절이나 연골 같은 데 쌓이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요산염 결정은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반복적인 염증이 있다 보면 관절의 변형까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요산 결정이 계속 쌓이게 되면 관절에만 쌓일 뿐 아니라 나중에는 콩팥에도 결석을 일으키게 되고 다양한 신장 질환들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풍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풍은 사실 나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의 요산 농도가 올라가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혈중 요산 농도를 올리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 속의 요산 농도가 올라가려면 요산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요산이 만들어졌는데 적절히 배출이 안 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요산이 너무 많이 생성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술이나 고기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요산이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콩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원인이 다 있으면 더 빨리 통풍이 발생하겠죠.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점점점 고기 양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젊은 나이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통풍이 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통풍은 남성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콩팥에서 요산 제거 능력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성에 있어서 고기의 섭취율이나 알코올의 섭취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가 잘 되지만 폐경 이후에 급격하게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통풍이 발생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원인은 술이랑 고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하는 통풍은 전형적으로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 두 번째는 급성 통풍성 관절염, 세 번째는 간헐기 통풍, 네 번째는 만성 결절성 통풍이에요. 첫 번째 단계인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말 그대로 피 속의 요산 농도는 상당히 높지만 관절염 증상이나 통풍 결절, 요산 신석증 같은 상태는 나타나지 않은,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요산 혈증인데 무증상인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술이나 고기 많이 드신 분들에서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쭉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무증상으로 20년 정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통풍 발작이 생기거나 신석증으로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 두 번째 단계인 급성 통풍성 관절염 증상이 발생하게 돼요. 첫 번째 발작은 보통 하나의 관절을 침범하고 발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발할수록 여러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열감까지 발생하고 전신 통증까지 함께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부위는 우리의 엄지발가락 부위인데, 꼭 그 부위가 아니더라도 전신 관절에 다 침범이 가능합니다. 침범된 관절은 수시간 이내에 뜨거워지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붉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부어오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가벼운 발작은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한번 이렇게 통풍 발작까지 발생하게 되면 약을 먹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며칠 이상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게 돼요. 심지어는 발가락 관절을 침범했을 때 너무나 뚱뚱 붓고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통풍 발작이 나타난 이후 발작 사이의 증상이 없는 기간이
바로 다음 단계인 가널기 통풍 단계예요. 일부 환자들은 통풍 발작이 이제 심하게 한번 오면 술 끊고 고기 끊고 굉장히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가 이제 굉장히 아팠다가도 이게 약을 먹으면 씻은 듯이 또 없어지고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평소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적절히 들어가지 않으면 재발이 훨씬 더 잦아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로 만성 형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는 필수예요. 만약에 가널기 통풍 단계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발작성 증상보다는 만성적인 관절염과 비슷한 형태의 통증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통풍 발작 이후에 통풍 결절이 발견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4분의 1의 환자에서 통풍 결절이 발생하게 돼요. 이 결절이 나타나면 그 관절 부위가 울퉁불퉁해지면서 통풍의 급성기 발작보다는 급성 통증은 덜해지지만 만성적으로 계속적인 통증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관절의 광범위한 손상과 함께 피부 밑에 큰 결절이 발생하게 돼서 손과 발의 변형까지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단계적인 증상을 보이는 통풍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통풍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성기의 발작성 통풍에 대한 치료, 두 번째는 요산 수치를 저하시키는 요산 관리 치료, 세 번째는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치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급성 통풍 발작이 일어나서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당연히 진통제, 소염 진통제가 주사로서 맞게 되고요. 너무 심하면은 수액 제제로 소염 진통제를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스테로이드 제제, 콜킨 제제, 그리고 엔세이드라는 진통 소염제 계열이 한꺼번에 치료로서 쓰이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약을 1주에서 2주 정도 먹으면 통증은 가라앉고 통풍도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세요. 이제 내가 너무 아팠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주사도 먹고 하고 나니까 많이 나아진 거죠. 그러면 병원에 안 오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병원에 안 오면 금세 또 재발한다는 얘기죠. 병원에 오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통증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는 요산을 관리하는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들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인 약재로는 알로프리놀을 쓰거나 페부소스타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콜킨까지 이런 약재들을 상태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맞추어 쓰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급성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쓰는 약들은 급성 통풍 발작에 대한 치료만 가능하지 요산 자체의 수치를 낮추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는 내 피 속에 있는 요산 자체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치료를 약으로서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요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당연히 통풍 발작뿐 아니라 콩팥에 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까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란 얘기예요. 결국 요산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급성 통풍 발작이 계속적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한 알에서 두 알 정도의 약을 계속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통풍 발작이 거의 찾아오지 않고 통증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약을 줄이시거나 끊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안 아프니까 약을 그만 먹는다 했을 때 내 생활이 많이 바뀌었으면 괜찮습니다. 술도 아예 끊고, 그리고 고기 양도 굉장히 줄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체중도 좀 많이 뺐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루어져서 요산 수치가 굉장히 낮다는 결과가 있으면 서서히 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안 아프고 통풍 발작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약을 끊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통풍약을 끊고 나서 당연히 다시 통풍 발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드라마틱하게 바꾼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는 한은 통풍약도 혈압약처럼 거의 평생 드셔야 합니다. 내가 이 체중을 유지하고 계속 술과 고기를 즐긴다, 내가 이걸 바꾸지 못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풍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 아니면 통풍이 한 번 온 다음에 두 번째 발작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바로 금주, 그리고 고기를 적게 드시고 체중을 조절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요산은 고기 같은 고단백 음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에 치우친 식단,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산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통풍이 찾아와서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자, 내가 약을 평생 먹기 싫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기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피 검사를 통해서 끊을 수 있는지를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고기를 엄청나게 먹고 술을 엄청나게 먹으면 통풍 발작이 와요. 반대로 내가 체중을 너무 급격하게 빼도
또 통풍 발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내 요산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신 분들은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 체중을 감량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를 하면 우리 몸속에 고젖산혈증을 발생시켜서 결국에는 고요산혈증이 악화돼서 통풍 발작도 악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 방법은 세 가지예요. 술 금주하시고요. 고기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체중을 감량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예방 방법으로서도 실천을 하시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내가 약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통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남성분들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술을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통풍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통풍이라는 병은 급성으로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심하게 아프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통증만 관리하면 되는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고 끝나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린 4단계 중에 마지막이죠. 만성으로 결절성 통풍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관절들이 변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는 나의 통풍을 통증만 없애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나의 통풍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것도 치료이고 약을 드시기 싫으신 분들 그리고 약을 끊으시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금주에 고기 줄이시고 살 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 통풍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다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오늘은 술 한 잔 덜 드시고 고기 좀 덜 드시고 체중까지 조금 빠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